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ETF의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이 글로벌 ETF 동향에서부터 신규 상장 ETF, 주목할 만한 ETF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지욱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ETF의 한 주간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단연 반도체주가 훈풍을 타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어떤 훈풍이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를 필두로 IT 업종들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통신, 소비재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좀 나타냈고요. 반면에 경기 방어 업종으로 분류되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업종은 한 주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5월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 좀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은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이나 아니면 구인 건수 둔화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지표에서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 6월달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나스닥 강세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주에 발표될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도 좀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금주 월요일은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휴장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자산군별로 ETF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ETF 주간 성과 상위권은 이제 엔비디아 영향의 반도체 관련 ETF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상위 4개가 모두 미국 반도체 주식 ETF로 8에서 10%대의 강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 아래 채권형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어떤 위험을 해지하는 채권 ETF들이 상승 마감을 좀 보였고요. 한편 엔비디아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보이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좀 소폭 축소되면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하이힐드 채권 ETF들도 강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 한 주간 수익률 좀 살펴봤는데 글로벌 ETF의 한 주간 자금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한 주간 전체 ETF로의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48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보였고요. 최근 자금 동향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순유입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느 자산군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니 채권과 주식 ETF로 고르게 순유입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2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어떤 순유입이 관찰이 되었는데 주로 하이힐드 채권에서 굉장히 강한 순유입이 좀 보여졌고 그 외에 채권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종합채권 ETF, 그 뒤를 이어서 국채 ETF로도 순유입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대형주나 대형 성장주 위주의 순유입 흐름을 좀 보인 반면에 에너지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순유출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업종별로나 아니면 시총별로 자금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좀 보였고요. 이제 6월 13일 예정된 6월의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리츠나 부동산 관련 섹터에서는 소폭이지만 자금이 순유출된 흐름이 좀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시장에 좀 여전한 부정적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뒤를 이어서 전체 자산군 내에서 ETF 종목별로 자금 순유입 상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5개 중에 3개가 채권 ETF일 만큼 채권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좀 아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 회사채 ETF로 20억 달러 가까운 순유입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단일 하이힐드 회사채 ETF로의 이 같은 대규모 주간 순유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그러나 현재 높아진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식과 채권 사이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흐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채권 ETF로는 미국의 초장기 국채 투자한 ETF가 7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좀 보이면서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보이시는 순유출 상위 5개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 ETF하고 그다음 미 에너지 업종 ETF가 순유출 상위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나스닥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 좀 성격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업종은 국제 유가가 이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되면서 유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자금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발 어떤 반도체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 선호 형상을 좀 강화하면서 주식과 채권 전반적으로 다 자금이 순유입되었고요. 다만 채권 같은 경우 하이힐드 쪽에 대한 강한 순유입을 좀 보이면서 어떤 높아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하이힐드에서 좀 어떤 인컴으로 흡수하려는 수요를 저희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힐드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상장 ETF 한 주간 성과 동향이 어땠는지 좀 그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국내 상장 ETF 중 강세를 보인 ETF들 살펴보면 이제 2주 전과 같이 반도체 관련 ETF들의 성과가 대거 상위권에 랭크가 또 되어 있고요. 특히 지난주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ETF 순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 26%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같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반도체 ETF들 성과 개선에 좀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종목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기업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ETF도 한 주간 6.6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에 성과 하위 5개 살펴보면 최근에 홍콩 증시를 비롯한 중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홍콩 상장 중국 기업 주식에 구성된 항생지수 ETF들 성과가 가장 안 좋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PMI 지수도 발표가 됐지만 2개월 연속 어떤 제조업에 대한 부진이 나타내면서 향후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기대만큼 크지 않겠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리오프닝 기대감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유출하는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인 1월 말 대비해서 현재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베어마켓의 진입의 가능성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지난 한 주간 약세를 보인 탄소 배출권 영향에 유럽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도 마이너스 8%대 약세로 한 주를 좀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도 반도체 훈풍이 불었고 중국 쪽이 좀 안 좋다라고 정리를 네.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국내 ETF 한 주간 개인들의 자금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한 주간 개인 순매수는 이제 지수 조정 기대감에 코스피 200 인버스 2배 ETF에 57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다만 과거의 인버스 순매수 규모 대비해서 크지 않은 규모여서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 ETF와 또 금리 고점 기대감에 미국처럼 이제 한국도 미국 초장기 국채 ETF로도 한 47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 아래 순매도 상위 보면 지수가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성격의 레버리지 ETF에서도 한 5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에 여기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19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 매매 동향 살펴보면 지수 상승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강세 이런 부분에 차익 실현이 좀 집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듀레이션이 긴 초장기 국채물 위주로 채권 쪽에 대한 대응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채권 쪽을 좀 또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 ETF들 좀 살펴보죠. 네, 금주 오늘이죠. 31일에 5개의 채권형 ETF가 국내 증시에 새롭게 상장이 돼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트리플 B- 등급 이상의 우량한 회사차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차 액티브 H ETF가 상장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국채 중에 원금 부분에만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H ETF도 금일 같이 상장을 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는 만기 채권형 ETF 2종을 금일 상장을 했고요. 하나는 33년 6월이 만기고 다른 하나는 53년 9월이 만기여서 둘 다 장기 듀레이션에 속하는 만기 채권형 ETF 상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자산운용에서는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단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ETF를 금일 상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ETF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지속적으로 뉴스 플로우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엔비디아의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 강세가 이어가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개선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 또 이를 선반영해서 주가는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부터 워낙 반도체 섹터 자체의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최근 상승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또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관련 ETF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엔비디아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이제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이제 기존 시장 전망치 대비 53%나 높게 잡아서 시장이 굉장히 좀 놀래켰는데 보통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좀 낮게 잡아서 시장 기대치를 관리하는 편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50% 넘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AI용 GPU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고요. 이 AI용 GPU의 가장 큰 고객처는 빅테크들인데 빅테크들의 비용 자금 집행이 앞으로 이런 AI용 반도체나 서버 증설에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이런 관련된 매출이 20에서 25%씩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워낙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작년엔 SK하이닉스, 올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관련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계속적으로 좀 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한 4개의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4개를 요약을 해왔는데 왼쪽에 2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 오른쪽 2개는 국내 상장된 반도체 관련된 ETF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웅 부장과 함께 글로벌 ETF 동향에서부터 국내 ETF 또 신규 상장 ETF 주목할 만한 ETF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